저희가 그동안 뭐 특허 얘기도 하고 저기 기업부서 연구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다 뭡니까?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할 준비 단계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정책 자금을 어떻게 받느냐? 그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 쓰는 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하면은 빅머님 싫어할 것 같아요. 저희 이 호텔라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방송에서 너무 얘기 많이 해주지 말라고. 자기네는 돈 내고 교제했는데, 예, 왜냐면 자기네는 돈 내고 배웠는데 제가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해버리면 누가 교육을 듣겠어요, 그죠? 교육을 안 듣는 건 둘째치고 컨설팅 하러 갔는데 그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멘티 기업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럼 저희한테 돈 내고 컨설팅 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맛보기만 보여드릴 건데, 그래도 어떤 식의 플로우로 흘러간다는 건 알아야죠. 네, 저 사고뭉치 맞아요. 일단 정치 자금, 정책 과제가 어떤 거 있는지 잠깐 얘기해 볼게요. 보통 이제 그 정책 과제는 이제 내년에 이제 과제가 막 나오겠죠.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 과제에 보면 지정 과제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그러니까 그 R&D 개발 내용이 지정되어 있는 과제가 있어요. 지정 과제. 그거는 지정했다는 얘기 뭐예요? 미리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조사한다는 얘기죠.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RFP가 뭡니까? Request for Proposal. 예. 제안 요청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과제에 응모하십시오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나오는 과제가 있고요.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안 요청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이건 제안 요청서 쓰는 데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BJ 코테너님께서 액세서리 매장을 하시잖아요, 그죠? 간판을 이제 새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간판을 만드는 업체를 여러 개 불러놓고 견적을 갖고 와라. 단 우리는 어떤 크기, 어떤 종류의 그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가이드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RFP예요. 이런 식의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과제에 응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과제에 적용되는 RFP, 그러니까 R&D 기술 내용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미리 조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수요 조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참여하기 좋은 과제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거고. 그 자유 응모 과제, 이게 제일 많이 하죠. 갖고 있는 과제 뭐든지 해라, 뭐든 응모해라.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A 기술, B 기술 이런 거 막 응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술 수십 개, 수만 개가 될 수 있잖아요.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운 좋게 그 지정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사전에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유응모 과제에 응모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예. 별풍당나님 우리가 확률 0.00001% 수요조사에 참여하래요. 그럼 어떻게 수요조사 참여할 수 있냐? 정신밀 카페 열심히 보시면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게 올라와요, 공지가. 거기에 참여하시면 돼요. 카페에 정말 좋은 정보 많아. 그리고 이제 과제를 저희가 이제 응모를 하면 평가를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 계획서, 사업 신청서를 써서 내거든요. 그런 신청서를 보고 평가를 해요. 누가? 공무원들이. 순전히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서류만. 뭘 보고 평가하겠어요? 서류를 보면 회사는 어떤 회사, 자본금 얼마, 돈을 얼마, 매출은 얼마고, 빚은 얼마고 이런 것도 나올 거죠, 그죠? 직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연구소는 있는지 없는지, 벤처기업인지 아닌지, 특허는 있는지 없는지, 요걸 보고 체크를 해서 점수 매기겠죠. 그게 서면 평가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예요? 특허 신청하고 특허 출원하면 가산점 있습니다. 벤처 확인되면 가산점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 조직이 있으면 가산점 있습니다. 이런 얘기 쭉 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서면평가에 들어가는 조건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통과되면 이제 현장 그 회사로 방문을 나와요. 방문 나와서 그 신청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회사에서 실제 사실과 맞는지, 와가지고 진짜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연구소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겠죠. 그래서 정말 할 생각이 있는지, 그냥 한 번씩 장난삼아 넣어본 건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것들이 현장 방문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이런 걸 다 통과하고 나면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PPT를 놓고 파워포인트를 놓고 넘겨가면서 저희가 그 제안하는 사업은 이런 사업이고 이걸 왜 해야 하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이 막 물어보겠죠. 그리고 그게 진짜 돈이 되는 거냐,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뭐 이런 거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훌륭하게 하고 그 이제 심사위원들이 만족스럽게 평가 발표가 끝나면 이제 과제가 통과가 돼서 자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 같은 컨설턴트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청서는 이렇게 쓰면 잘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사람들이 왔을, 이제 심사위원도 왔을 때, 평가를 오시는 분이 계실 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시오. 어떻게 인터뷰하십시오. 발표도 직접 하기 전에 저희 앞에서 발표 한번 해보시고 요거 요렇게 하십시오라고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다 코멘트 해주는 거예요. 대신 작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볼 생각, 우리 저기 얼마 전에 끝난 그 대입 있잖아. 그 대학교 입시를 보면 논술학원 선생님들이 그 연습할 때 대신 써주나요? 안 써주잖아요. 왜? 시험을 대신 봐주는 게 아니거든. 결국 아무리 우리가 대신 써줘도 대면 발표는 본인이 해야 해. 대표가 과제 책임자가 해야 하는데 내용을 본인이 써야지 발표를 하지. 그죠? 저희가 대신 써주면 제가 발표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정 대신 써주기 원하면 회사를 넘겨. 그럼 대표하고 해주는 거지. 대신 작성 안 돼요. 간혹 대신 작성 해준다고 하고 돈을 좀 과하게 받는 컨설턴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컨설팅 회사들이. 근데 대신 작성 해준다는 건 서면평가만 통과되는 거예요. 서면평가만 통과되는 걸로 끝이야. 끝. 서면평가 통과되고 그 다음 관리 안 해줘. 그래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저희도 안 해줘. 단 어떻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안을 작성을 해오면 막 써오면 네? 아, 회사를 키워주겠다고. 바지 사장을 써요. 바지 사장.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해봤는데 상담을 하러 가보면 그 회사에서 자금을 받을 때까지만 대표를 잠깐 해줄 수 없냐라고 제안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지. 저희가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해줘도 대표님이 영향이 안 되는 회사가 있어. 있어 진짜. 넘겨라라고 회사를 넘기라는 건 너무 과한 얘기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직접 못 하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불법 아니 개인 회사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인이면 법인 대표는 누가든 잠깐 했다가 빠지면 되지. 저희 나름 산자부에서 인증받은 사단법인이거든요. 불법을 자행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코타님 미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치골 다 날라가서 끝. 오케이. 치고 빠지기. 그쵸,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 아니라 대신 맞고 나오는 거지. 하여튼 그런 것도 가능해요. 좀 이상해? 나중에 제가 법계상가에서 얘기해줄게. 궁금하면 전화번호 넘겨. 새로 바뀐 전화번호. 음성 메시지 들었으면 전화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아까 그랬죠. 지정과제라는 게 있다고 했죠? 기술에 대한 수요 조사를 미리 진행해요. 그리고 나서 과제 수요를 발굴해가지고 그걸로 사업 계획을 공고하죠. 그리고 개별 사업을 공고합니다.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내서 서면 평가하고 현장 평가하고 대면 평가가 끝나면
신규 과제로 선정이 되고 사업성 평가하고 사업성 수정하고 협약 체결하고 진행하면서 1년 단위로 진도 보고서 제출하고 그리고 다 끝나면 최종 보고서 제출하고 그리고 현장 실태 조사 나와서 돈은 제대로 썼는지 사업비 정산하고 요까지만 했는데 요까지만. 사실 교재 내용 보고 썼으니까 교재랑 비슷해.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코테라라는 곳이 제가 처음에 교재를 보고 교재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프린트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책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저기 코테라님 보셨겠지만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하루 2시간씩 월수금 해가지고 4주간 하거든요. 24시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4시간이면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딱 봤는데 한 번도 2시간 만에 끝나는 교육이 없었어. 그 얘기 뭡니까? 교재 업내용이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차스님. 안녕하세요. 교재가 180만원. 교재 플러스 강의가 180만원. 교재 얼마였나 나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내가 받은 교재. 나 그럼 잘려. 죽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안 돼요. 하여튼 이런 플로우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의 방송은 요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니까 들어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교육 받으세요. 코타님 180만 투자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당신 인생이. 당신도 나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광주 가서 컨설팅 하고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조만간 제주도에 있는 기업을 한번 가보려고. 저 코테라의 그 교육 받으신 분들, 저희 컨설턴트들이 지부가 있어요. 지역별로. 서울지회, 경인지회 쭉 있거든요. 1월에 들을 거예요? 오케이. 1월에 교육 들을 때 추천인을 뭉치라 해서 BJ 뭉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BJ 뭉치 듣고 와 드디어 그럼 나 전화번호 필요 없어. 1월달에 그냥 보면 되잖아. 1월에도 방송할 거니까 그때 만나요. 그때 내가 밥 사줄게. 분해식당에서. 교육 끝나고 치킨도 사줄게. 대박. 자, 빅머니 말해요? 그럼 빅머니한테 여기다 먹어. 사실 저는 코타님 말고도 제 방송 듣고 교육 신청한 사람 많아요. 괜찮아요. 저 밥 살 사람 많아.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만 코타님이 교육을 듣고 저와 같은 컨설턴트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거야. 그게 기쁜 거지 뭐. 사실 뭐 우리 가족이 되면 밥 사준 게 이익인가? 뭐 볼 때마다 사줄 수도 있지 뭐. 제가 얼핏 들으니 코타님이 BJ 뭉치라고 적어야지. 뭉치라고 하면 뭔지 모르잖아. 뭉치라고 적든 빅머니 적든 그냥 적고 싶은데 적으세요. 또 이걸로 그냥 슬쩍 이게 쌈 붙이려고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육 들으시면 돼요. 교육 듣고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격증 시험 떨어진 사람, 빅머니님은 자격증 따신 분, 그리고 오랫동안 하신 분 교육 듣고 빅머니님 따라다니면 돼. 그럼 돈 벌 수 있어. 우리 저기 코테아님한테 특허 얘기 안 해도 되겠다. 마음 편해졌어. 되게 마음 편해졌어. 참고로 1월달에 들으시면 이번 수요일날 누구? 수요일 91년에서 90 진짜 어린 친구가 있나 보다. 오호. 사실 이번 교육 제가 제 지인도 2명 듣거든요. 두 명이 듣는데 들어와. 저기 누군지 수요일에 와서 봐야겠다. 누군가 수요일에 와야겠다. 91년생이면 91년생 몇 살이야? 와. 제가 얼핏 전해 듣기로는 BJ 코타노님이 상당한 미녀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끼리끼리 모니까 친구도 미녀겠다. 그죠?
우선 1월 달까지 기다릴게요, 코테라님. 아, 26살? 와, 대박. 좋아요. 저 수요일 날마다 월수금 이번 교육 다시 들을까, 나도 그냥? 아, 코테라님도 91년생? 아, 어리구나. 나는 맨날 나한테 막말하길래 한 36살쯤 된 줄 알았지. 미미조님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미미조님 이 밤중에 절 찾아오셨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방송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미미조님도 저기 코타님 그럼 미미조님이 선배님이 되겠다, 그죠? 저한테도 선배님이니까 코타님도 선배. 미미조님 코타님이 1월달에 수업 들으신대요. 우리 후배. 당연히 감사합니다. 와우. 자, 이거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 이제 정책은 배워보는 단계별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자금이 나오는지를 조금씩 얘기해 볼 건데, 지금 오늘도 봐서 아시겠지만 교재 내용은 최대한 베끼면 저작권 위반하고 난리 치니까 조금씩 맛보기만. 아, 친구 먼저? 어쨌든 뭐 친구 먼저 보내는 뭐야. 친구분 오시면 빅머니님한테 안착하시고 밥 사달라고 하세요. 그럼 초코파이 줄 거야, 초코파이. 오케이. 저 다음 시간부터는 요 저 정치장 플로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자, 다음 순서는 뭘까요? 다음 원래는 추천 정책과제 시간이죠? 네. 여러분들 혹시 그 정신미 카페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테라에서 코테라 TV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이런 방송을 통해서 코테라를 알리는데 좀 더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체스 안 나가셨어요. 목록에 있어요. 그 새로 저희처럼 방송하는 분이 생겼어요. 새로. 맞아. 제가 오늘 콘서트 가는 밥을 못 먹었어요. 아침 먹고 나가서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여기 와서 맞아요. 힘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